화장실은 수시로 손을 씻고 양치를 하며 청결을 유지하는 필수 공간이지만 무심코 사용하는 것들 때문에 오히려 가족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화장실에서 잘못 사용하여 우리 건강을 해치는 것들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건강을 망치는 화장실 용품 첫 번째는 샤워기와 수도꼭지입니다. 매일 사용하는 샤워기와 수도꼭지가 어떻게 건강을 해칠 수 있는지 상상이 안 되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돗물이 깨끗하고 샤워하는 공간이 위생적일 거라 믿고 있지만 사실 오래된 샤워기와 수도꼭지는 예상치 못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수돗물은 염소 소독을 거쳐 공급되지만 샤워기와 수도꼭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물때가 끼게 됩니다. 이 물때 속에는 다양한 박테리아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위험한 것이 비결핵 항상균입니다. 이 박테리아는 샤워기에서 나오는 수증기와 함께 공기 중에 퍼져 호흡기를 통해 몸 안으로 들어가고 감염되면 폐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 기침이나 피가 섞인 가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감염은 특히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 더 위험한데요. 천식이나 만성 폐질환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 감염되면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폐 기능이 저하되거나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샤워기와 수도꼭지의 관리는 단순히 깨끗하게 보이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샤워기와 수도꼭지는 정기적으로 청소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식초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식초는 소독력이 있어 세균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고 산 성분이 헤드 안에 누적된 흰 광물질을 분해시켜 줍니다. 청소 방법은 샤워기에 헤드를 분리하여 따뜻한 물에 식초를 반컵 이상 붓고 30분 이상 혹은 하룻밤 정도 담가 두시고 헌칫솔로 구멍 사이를 닦아내시면 됩니다. 세면대 수도꼭지는 비닐팩에 식초를 넣고 수도꼭지에 묶어서 수도꼭지가 잠길 정도로 따뜻한 물을 채워 30분 이상 담가 두시면 됩니다. 수도꼭지의 거름망이나 샤워기의 틈새 부분은 물때가 잘 끼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기적인 청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된 샤워기나 수도꼭지는 교체하는 것이 좋은데요. 실제로 10년 이상 된 수도꼭지에서는 세균 오염도가 공중위생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욕실은 습한 공간이기 때문에 자주 환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샤워기와 수도꼭지는 단순히 위생적인 관리가 필요한 기구가 아닌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으니 사용 중인 샤워기와 수도꼭지를 꼭 점검하시고 깨끗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망치는 화장실 용품 두 번째는 샴푸입니다. 샴푸가 얼마 안 남아서 펌프로 안 나올 때면 아까워서 용기에 물을 부어 쓰곤 하는데요. 이 작은 습관이 사실은 건강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샴푸와 같은 세정 제품은 일반적으로 화장실과 같은 습한 환경에서 사용되는데 이러한 환경은 녹농균이라는 유해세균이 번식하기에 매우 적합한 곳입니다. 초록색 고름을 만들어낸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녹농균은 주로 습기와 따뜻한 물이 있는 곳에서 증식하는데요. 샴푸통에 물을 넣으면 그 안에서 세균이 쉽게 번식하게 되고 이 세균이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녹농균에 감염되면 호흡기 질환을 비롯한 여러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기침, 두통,
고열, 호흡곤란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며 심해지면 폐렴이나 기관지염 같은 심각한 호흡기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고, 특히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녹농균은 피부에 접촉할 경우 모낭염이나 지루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피부 노화를 촉진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샴푸와 세제는 용기의 관리가 중요한데요. 리필용 세제를 사용하고 있다면 리필을 하기 전에 용기를 깨끗이 씻고 햇볕에 말려 내부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하고, 세균이 번식하지 않도록 뚜껑을 잘 닫아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세제나 샴푸 용기의 표면도 가끔씩 소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과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세균 번식을 예방하기 위해 세제 용기를 정기적으로 교체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특히 화장실과 같이 습기가 많은 공간에서는 사용 후에 반드시 뚜껑을 닫아 보관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위하고 절약하는 마음으로 했던 작은 습관들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용기 관리와 위생에 더 신경 써서 건강한 환경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매주 알찬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을 망치는 화장실 용품 세 번째는 칫솔입니다. 칫솔은 매일 입안에 직접 닿는 만큼 위생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하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칫솔을 그냥 물로 간단히 씻고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칫솔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세균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에 있습니다. 화장실은 본래 습하고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공간으로 세균이 번식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인데요. 거기다 칫솔이 놓이는 위치나 사용 후 세척 방식에 따라 세균을 흡수하는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변기에서 나오는 세균들이 칫솔에 전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변기를 사용하고 물을 내릴 때 배설물 입자가 약 25cm까지 퍼진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입자들이 공기 중에서 돌아다니며 축축한 칫솔에 묻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습한 환경에서 세균이 더욱 쉽게 번식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병원 감염학에 관한 연구에서는 칫솔에서 발견되는 세균이 변기보다 훨씬 많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칫솔모 1ml당 평균 500만 마리의 세균이 발견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고, 이들 중에는 대장균, 포도상구균, 녹농균, 살모넬라균 등 다양한 유해 세균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균들이 입안에 들어가면 입속의 미세한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뮤탄스균 같은 세균은 혈액을 통해 심장에 영향을 미쳐 심내막염 같은 심장 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 간질환, 치매, 류마티스 관절염 등 다양한 질병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세균이 췌장으로 이동하면 인슐린 분비 세포를 파괴하고 당뇨병과 췌장암의 발병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칫솔을 어떻게 관리해야 세균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것은 칫솔은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두는 것입니다. 화장실 안은 습하고 바람이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칫솔을 다른 공간에 보관하거나 적어도 화장실 내에서라도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양치 후에는 칫솔을 흐르는 물에 잘 씻어 두는 것이 세균 번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뜨거운 물에 담궈 두는 것보다는 흐르는 차가운 물로 세척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또 칫솔을 주기적으로 소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구강 청결제나 베이킹소다를 활용해 칫솔을 소독하는 것이 좋은데요. 구강 청결제에 칫솔을 30분 이상 담궈 두거나 베이킹소다를 따뜻한 물에 녹여 10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햇볕에 말려주면 세균을 상당수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간이 부족하거나 번거롭다면 칫솔 살균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살균기 역시 주기적으로 청소해 주어야 효과적으로 세균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 방법 외에도 칫솔을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칫솔은 적어도 3개월마다 새 것으로 바꾸는 것이 위생은 물론 양치의 효과에도 좋습니다. 칫솔 하나를 관리하는 것이 그리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칫솔의 잘못된 관리가 우리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망치는 화장실 용품 네 번째는 변기입니다. 혹시 화장실에서 변기나 세면대, 타일에 분홍색 얼룩이 생긴 걸 본 적 있으신가요? 단순히 물때나 오염물질로 생각하고 무심코 지나칠 수 있지만 사실 이는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박테리아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박테리아는 보통 습기와 따뜻한 환경, 비누 잔여물이 있는 곳에서 잘 번식하는데요. 화장실이 바로 그런 조건을 갖춘 공간입니다. 이는 변기 안쪽이나 세면대 주변, 샤워 부스와 타일 등에 자주 나타나며 분홍색 또는 붉은색을 띠는 것이 특징으로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박테리아가 피부에 상처나 호흡기로 들어갈 경우 감염을 일으키며 폐렴이나 수막염, 요로 감염과 결막염 등 다양한 질병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는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위험이 큽니다. 또 한번 번식하면 쉽게 없애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욕실 사용 후 환기를 충분히 하여 습기를 제거하고 비누 찌꺼기가 남아있지 않게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며 락스나 식초를 이용하여 소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화장실은 정기적인 청소와 습도 조절을 통해 세균 번식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강을 망치는 화장실 용품 다섯 번째는 락스입니다. 락스는 강력한 세정력을 자랑하는 청소용품으로 주로 찌든 때나 세균 박멸에 효과적이지만 그만큼 부작용과 독성도 상당히 강해 안전한 사용이 중요합니다. 락스의 주성분인 차염소산 나트륨은 악취를 제거하고 세균을 없애는 데 탁월하지만 이 물질이 유기물과 반응하면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 생성되어 체내에 축적되면 DNA를 변형시키고 면역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락스를 자주 사용하거나 장기간 노출될 경우 방광이나 췌장암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며 락스에서 발생하는 염소가스를 고농도로 흡입하면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는 기침이나 흉통, 천식 등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후각상실이나 폐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도 염소가스의 흡입을 경고하고 있으며 이런 부작용을 예방하려면 락스를 사용할 때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염소가스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의 사용을 피하고 마스크를 착용해 가스 흡입을 최소화하며 환풍기를 가동하거나 창문을 열어 공기순환이 잘 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 락스는 뜨거운 물과 섞으면 염소가스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 피하시고 여러 화학물질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도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그럼 락스를 대신할 안전한 청소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화장실에서 악취를 없애려면 식초와 베이킹소다를 활용하면 되는데요. 배수구에 베이킹소다를 뿌리고 그 위에 식초를 부으면 뽀글뽀글 거품이 생기는데요. 몇 분 정도 기다렸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주면 효과적으로 냄새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화학용품은 안전하게 사용하고 친환경 세제를 이용하면 건강한 생활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